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인터로조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 좋게 나온 회사들 하나 좀 골라서 장기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인터로조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이제 그 공시를 보았는데 제가 2006년도부터 지금 한번 손익계산서 매출을 한번 봤는데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매출이 성장해 왔어요.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위기 때조차도 매출이 성장해 왔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얘 좀 1, 4분기 때 좀 삐끄덕하다가 2, 4분기 때는 좀 올랐다가 지금 3분기 때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그래서 지금 매출이 어때요? 좀 많이 떨어졌죠? 한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50% 떨어지고요. 이 회사가 그 어떤 변동비가 적어요. 변동비는 적고 고정비가 높아요. 고정비. 어떤 비용이 가장 높냐면 인건비 가장 높아요. 인건비. 인건비가 높은데 또 전년 대비해서도 지금 사람을 좀 뽑았어요. 직원을 제가 직원 수를 계산해 보니까 더 많아졌더라고요. 직원도 더 충원하고 인건비도 더 높아졌어요. 인건비 또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변동비는 적고 고정비가 높다.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매출이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우리가 3번 동영상에서 배웠죠.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매출이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하면 이 고정비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더 훨씬 많은 비율로 증가한다. 이렇게. 그런데 뭐냐면 매출이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이만큼 감소하면 고정비가 많은 회사들은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많은 비율로 감소한다. 그래서 20%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50% 가까이 감소했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역으로 반대로 일어나는 그런 회사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 회사를 관찰하는 키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관찰 키포인트는 우리가 솔직하게 사업 보고서를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막 이 회사를 관찰하겠다. 그러면 굳이 이 사업 보고서 지금 제가 읽어주는 이 동영상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탄탄해요. 재무 상태표는 아주 탄탄해. 부채 비율도 적고 뭐 유동 비율도 좋고 그다음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단기 금융 상품도 많아. 순현금도 많아요. 짱짱하기 때문에 관찰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이 회사의 매출이 다시 회복이 되냐 이거예요. 매출이 되면 뭐라고 했죠?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비율은 더 크다. 그 관찰 포인트는 한 가지 하는 가지 매출이 과연 회복이 되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10년 넘게 계속 매출이 증가해 왔는데 과연 2018년도에 매출이 감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훼손이 된 것이냐 이러한 부분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필립 피셔의 포인트 1 함께 살펴봤잖아요. 포인트 1 관찰 대상에서 우리가 연구 개발로 인한 어떤 부분이나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따라서 해마다 성장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해 한 해의 어떤 실적을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연구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회사들은 뭐냐면 그래도 그 기간,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해를 두고 한번 그 성장하는지를 보시라. 이런 어떤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회사가 매출이 증가하려면 지금 마치 시장이 포화됐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또 하나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연구 개발을 해서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경영자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공부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읽는데 지금 3분기 사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3분기 사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기 6월까지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반기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읽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반기 보고서 읽는 동영상이 많았잖아요. 3분기 사보고서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뭐냐면 과거에 반기 들었던 그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보시면 본인 스스로도 스터디가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그 관찰된 부분들 어떤 쪽에 변동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킹을 해가면서 좀 들으시면 더 본인한테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듣고 그 다음에 3분기치는 내가 스스로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6월과 2018년 6월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어요. 18억 정도. 근데 2, 4분기 때는 한 21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1, 4분기보다 2, 4분기가 좀 더 매출이 증가했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어때요? 줄었죠. 근데 2, 4분기는 좀 늘었어요. 뭐냐면 1, 4분기에서 2, 4분기가 영업이익이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어때요? 매출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더 줄었죠. 영업이익률은 수익성은 좀 떨어졌어요. 이 회사가. 왜냐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좀 더 증가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직원도 많이 채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익성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당기순이익도 감소했죠. 근데 2, 4분기는 증가했죠. 전체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졌지만 2, 4분기까지는 그래도 매출이 좀 이렇게 증가했어요. 근데 이번에 3, 4분기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 그래도 이익은 나왔잖아요. 당기 순이익은 지금 뭐 적자나는 회사들도 많은데 순이익은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래서 많이 쌓였어요. 지금 순이익이 여기 이익잉여금은 어때요?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죠. 쌓였어요. 지금 987억 정도 쌓였어요. 그 자본 총계가 얼마예요? 1176억이에요. 부채가 201억, 17%예요. 아주 부채 비율이 아주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죠? 일정 시점 현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무게의 개념이라고 했죠. 무게.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런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기타 금융자산 합계를 내보니까 186억이에요. 186억. 어때요? 유동부채 200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6억을 가지고 200억을 충분히 어때요? 갚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거의 갚잖아요. 약간만 더 하면.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 유동 비율도 887억에다가 이게 200이기 때문에 200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때 유동자산 비율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뺀 당좌자산 비율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자, 매출 채권은 많이 증가했죠. 횟수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3, 4분기 한번 사업보고서를 분기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 횟수가 되는지 여부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지금 한 18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매출은 그렇게 많이 한 21억 정도 증가했는데 18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도 한번 3, 4분기 그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회수가 되는지 관찰을 한번 해보셔요. 왜냐하면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3분기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관찰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악성 재고가 쌓여서 어떤 뭐 4분기에 갑자기 뭐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라든지 뭐 감모 손실 이런 게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면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반환 제품 회수권이 발생한 이란 개정 과목이 있잖아요. 저번에 그 반환 제품 회수권하고 환불부채라는 그 이론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혹시라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면 부채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환불부채가 나온다고 했죠. 환불부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회사가 렌즈를 팔잖아요. 렌즈를 파는데 이제 일정 기간, 뭐 3개월은 3개월, 일정 기간 동안 고객으로 하여금 너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반품할 수 있는. 그래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자기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통계치를 내봤더니만 이 정도 팔면 매출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비율만큼
반품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통계치를 내서 이제 이만큼 환불부채라는 부채를 잡아요. 84억 잡았어요. 잡고 그만큼을 매출을 줄여주는 거죠. 매출을 줄여주는 것. 전년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 발생했죠. 전년 반기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 증가했어요. 환불부채가. 그러니까 뭐냐면 반품될 거라고 예상하는 그러한 통계치가 한 20억 정도 생긴 거예요. 지금 매출이 한 우리가 여기서 한 전년 대비해서 한 21억 증가했는데 20억 정도 이 환불부채를 잡아준 거죠. 그만큼은 뭐냐면 매출이 그만큼 20억 정도를 적게 잡아줬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매출을 줄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불부채. 이것은 뭐예요? 반환제품 회수권은 뭐냐면 이미 나갔잖아요. 재고자산이. 이게 재고자산이 이미 고객한테 나갔어요. 나갔지만 뭐냐면 이때 반품이 되면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재고자산이 이쪽으로 나간 재고자 회사 밖으로 나간 재고자산이 이쪽으로 반품이 되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재고자산이 나중에 들어올지 모른다. 반품이 되면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부채는 부채고 반환제품 회수권 자산으로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그 반품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매출로 가요. 매출로 가고 반품이 안 되면 이것은 매출 원가로 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격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자산 중에는 유형 자산이 증가했죠. 예, 증가했어요. 이만큼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어요. 부채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부채는 없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이거는 뭐냐면 유동성 장기 부채는 뭐라고 했죠? 장기 부채인데 결산 시점에서 봤더니만 뭐예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해요. 만기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장기 부채지만 유동성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로 보는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걸 붙여서 이쪽으로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그 비유동 부채에 있었는데 유동 부채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이자가 나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순현금 따져보면 186억에다가 이자 나가는 그 부채 빼면 한 11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70,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175억. 물론 이것도 순현금으로 따질 수는 있지만 그냥 이 정도 유동 자산에서만 따지면 176억 정도 돼요. 순현금이. 그래서 회사가 뭐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이렇게 보면 이 회사는 좀 좀 안정적이다. 단지 이제 경영 성과가 갑자기 낮아져서 이 회사가 원래 계속 10년 넘게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멀티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회사가. 그런데 지금은 그 성장에 대한 어떤 그 훼손이 됐잖아요, 훼손이. 그렇기 때문에 그 멀티플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2015년도 주가다. 2015년도, 2018년도인데 2015년도. 2015년도보다 매출은 더 크지만 영업이익도 더 커요. 2015년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2018년도가 더 크지만 2015년도 주가보다 막 취급을 받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뭐냐면 과거부터 계속 방향성이 성장에 대한 어떤 멀티플을 받은 거고 이때는 성장이 훼손돼서 절대적인 수치는 크지만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예, 이 에너지가 더 적다는 거죠. 2015년도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로 따져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라는 게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전 반기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이 마이너스 70억 정도 되잖아요. 아까 뭐예요? 지금 매출 채권도 증가하고 회수가 좀 덜 됐죠. 그다음에 재고 자산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의 증가, 설비 투자하는 거 19억 있다는 거. 그리고 배당금도 지급한다는 거.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매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출이 이 회사가 매출이 2017년도까지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은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피크가 되고 여기서부터 정체가 됐어요. 좀 약간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부터 더 많이 떨어지고 2010 또 여기서 이제 매출까지 떨어졌어요. 매출까지도 9개월치 아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자, 2006년도부터 볼게요. 2006년도 매출이 52억부터 시작해서 68억,
이때 서브프라임 무기주의 쪽에서 좀 경제 위기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계속 증가를 했어요. 매출 증가하다가 이때 이제 2018년도 이제 지금 정체가 되고 이제 하락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비 비율이 높다고 했어요. 변동비보다. 이게 원재료가 별로 안 차지해요. 이 회사는 원재료가 그 비중이 별로 안 높아요. 인건비가 높더라고요. 인건비. 또 사람도 많이 또 채용했어요. 지금 올해 작년 대비 좀 채용했고 고정비가 높아요. 고정비도 증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매출이 다시 증가되느냐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관찰하실 때 매출 추이 보니까 지금 뭐 그렇잖아요. 지금 좀 많이 감소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그렇죠. 많이 감소했어요.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 엄청나게 감소했죠. 예, 50% 넘게 감소했잖아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 보세요. 지금 32에서 지금 18%예요. 엄청나죠. 감소한 게. 자, 매출이 감소한 것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게 더 커요. 지금 그렇죠? 이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반대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자, 오늘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관찰 사항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관찰 항목이 그렇게 있잖아요. 매출만 관찰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해요. 이 회사는 관찰하기가 좀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심플하고 그래서 좀 더 관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가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2015년도에 원데이 뷰티 렌즈, 뭐 수지 그레이, 뭐 수지가 광고한 그거잖아요. 우리 안경점 가면 항상 여기 수지 사진 있고 그 렌즈 관련된 그 광고 그 포스터가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그러한 부분들 봤던 기억들이 있고 그다음에 월드 클래스 300 선정하고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 선정되고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기술도 있고 이 부분은 뭐 경쟁력 있는 회사라는 것은 다 인정하고요. 자, 그리고 주식 배당을 했다는 거, 주식 배당도 하고 주식 수가 천만 주. 그다음에 현금 배당이 이렇게 2017년도에 증가했죠. 현금 배당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주식 배당도 했어요. 이렇게. 예. 그쵸? 예, 주당 배당금이 이렇게 됐고. 예. 예. 그다음에 사업의 개요. 보니까 이제 콘택트 렌즈 제조 판매업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이 비전 케어 산업이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비전 케어 산업. 그리고 시력 교정용 렌즈 산업은 비전 케어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안정성과 기술 집약적 특성. 그래서 첫 번째 의료기기 산업으로서의 특성.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의료기기 산업이니까 눈 관련된 거니까 상당히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인증이라든지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기술 집약적이라는 거죠. 렌즈 만드는 게 상당히 아주 기술을 요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또 고부가치 산업이라는 거죠. 보니까 영업이익률 보니까 막 30%까지 넘어갔었잖아요. 2016년도까지, 17년도까지. 지금은 좀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상당히 고부가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변동원가, 즉 원재료 비중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생산량 이상에 도달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이익 규모가 급증하는 고부가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매출이 중요해요. 이 회사는 매출이 중요하다. 매출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력에 따른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 예. 예. 그리고 메이저 사사의 경우 어떤 지속적인 광고, 홍보를 통해 자체 브랜드 영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기업들은 유통업체의 브랜드 그리고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유통업체의 브랜드가 PB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 거래를 통해 유대관계 역시 신규 업체에 대해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능성 렌즈 시장의 성장, 난시 환자가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 환자가 증가하는 고령화.
그다음 세 번째 당뇨 환자. 이거는 좀 저도 좀 생소해요. 당뇨 환자, 당뇨와 같은 어떤 관리 중점 질병에 대한 기능성 렌즈 시장. 당뇨 환자와 관련된 어떤 기능성 렌즈 시장에 점점 확대될 전망이며 현재 구글 등 메이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 중에 있다. 구글이 이런 것까지 하나 봐요. 당사 또한 전 세계 73조 당뇨 시장에 대한 도전을 목표로 활발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도 뭔가 지금 매출이 정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뭔가 모색을 하는 거죠. 지금 새로운 성장 아이템을 모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찰해 보시라. 당뇨와 관련된 렌즈, 좀 처음 들어보네요. 좀 이 부분 좀 저도 상당히 예. 자, 원데이 렌즈 시장 성장. 원데이 렌즈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실용 착용 편의성, 안구 건조증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장점으로 원데이 렌즈의 어떤 성장이 가장 두려워질 전망이며 이것은 뭐예요?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루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교체 비용이 장기 착용 렌즈에 비해 커서 콘택트 렌즈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이고 미용 렌즈 시장, 좀 어떤 미용을 추구하는 그러한 렌즈 시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하드 렌즈의 경우는 약 2, 3년, 소프트 렌즈는 매일 착용 렌즈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일회용 렌즈의 경우 하루에서 일주일, 좀 상당히 이렇게 나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회용 렌즈 쪽이 성장을 하면 교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할 것 같아요. 하드 렌즈의 경우는 비중이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회용 렌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제품의 수명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 자, 제품 트렌드. 그래서 착용 기간별로는 원데이, 2주, 한 달, 원데이는 하루, 2주, 한 달 이런 식으로 단기 착용 렌즈가 대체적으로 대세로 전체 시장의 80% 정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원데이 렌즈 등의 단기 착용 렌즈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4대 메이저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도 원데이용 PB 렌즈를 출시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이 어때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뭐 당뇨 관련된 그러한 렌즈를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인도나 뭐 베트남 등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OEM, 국내 OEM, ODM 시장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소재 트렌드에는 원재료가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원료로 한 소프트 렌즈가 등장해 비중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거. 제조 공법은 뭐 선반 절삭법, 스핀 캐스팅, 세미 몰드 캐스팅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이 회사는 몰드 캐스팅을 사용한다는 거.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수율이 중간 정도 되고 생산량이 많고 생산 예측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표준화 정도도 높고 착용 만족도도 높고. 예. 메이저 기업들은 선반 절삭법을 비롯해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소프트 렌즈 제조에서는 대량 생산과 성형의 안정성으로 인해 주로 몰드 캐스팅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신규 사업 전망. 아까 스마트 헬스케어 렌즈.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월드 클래스 300과제로 콘택트 렌즈 착용만으로 당뇨와 같은 아까 당뇨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당뇨와 같은 질병의 진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콘택트 렌즈 원천 기술 확보와 조기 상용화까지 달성했다고 하는 거네요. 원천 기술은 이미 확보했고 그 조기 상용화까지
달성의 스마트 렌즈 시장이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는 당뇨 진단 스마트 콘택트 렌즈, 둘째로는 콘택트 렌즈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약물 방출용 스마트 콘택트 렌즈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개발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이 필요를 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 개발이 되고 나서 상용화 될 때 다시 한번 회사가 또 새로운 신제품이잖아요. 그 성장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경쟁 수단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이제 뭐예요? 원료 배합, 디자인, 금형 제작 및 사출 그리고 공정 설계에 관한 노하우에 대해 폐쇄성이 높아서 각 회사가 자체 개발한 고유한 방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폐쇄성이 신규 참여자의 진입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시력, 친수성, 산소 투과율 정도에 따른 다양한 제품과 기능성 렌즈 등 제품군 구성 역시 산업에서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제조 공정은 몰드 캐스팅 광고 아까 설명했죠. 장단점. 예. 렌즈 케어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PB가 시장 20%를 점유하고 있고 콘택트 렌즈의 경우 주요 유통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ECB 안경사와 기타 소매상들이 PB 제품을 처방하고 있어서 유통 시장의 40% 이상을 PB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한 유통업체와 장기간 거래를 통해 유대 관계가 신규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유대 관계를 맺어오면 다른 업체가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 지속적인 기술 개발의 결과 당사는 일반 소프트 렌즈뿐만 아니라 치료용 렌즈, 노안용 렌즈, 난시용 렌즈, 기능성 렌즈 제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거. 예. 그냥 몰드 캐스팅 공법을 도입해서 공정 개선과 수율 상승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거. 지금 이 회사가 수익성이 떨어진 것은 어떤 그 인건비 상승이죠. 인건비 상승.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뭔가 상쇄를 해야 되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경쟁 우위는 개별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습득하고 보유하게 된 기술적 우위와 원가 경쟁력 그리고 영업력의 총체. 그렇죠. 상당히 오랫동안의 어떤 축적이 된 거죠. 축적. 당사와 같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요. 이 회사가 경쟁력을 많이 갖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어떤 매출이 꺾이고 영업이익률이 꺾이고 수익성이 꺾였다 할지라도 좀 관찰 대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 회사가 언제 이 가격대를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싸지면 상당히 뭐 그래도 투자하기 좋은 회사일 것 같아요. 나중에는 관찰을 좀 오랫동안 하셨다가 이러한 부분들 좀 되면 제가 봤을 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없어지면 그때 이제 또 이 회사의 어떤 이러한 경쟁력 신제품들에 대한 관찰 어떤 그게 상용화 될 때쯤 되면 상당히 어떤 좋은 또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공부해 보시면서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지금 원데이 이쪽 있잖아요. 이 제품이 비율이 줄었잖아요. 그쵸? 53%로. 당연히 수익성은 떨어지죠. 이게 이제 교체 비용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교체 비용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좀 늘어나야, 비중이 늘어나야 나중에 계속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FRB는 한 달 이내 제품, 착용 주기가, 원데이는 하루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컨벤셔널은 착용 주기가 한 달 초과 제품, 컨벤셔널 한 달 초과 제품, 이건 한 달 이내, 이건 하루,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어때요? 지금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보니까 올랐다가 좀 정체가 됐죠. 떨어졌죠. 이것도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계속 이건 오르고 있고 이쪽이 좀 좋네요. 자,
원재료는 어때요? 원재료는 왜 그러냐면 비중이 적어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비중이 적어서 원재료 가격이 좀 떨어졌죠. 예, 이것도 좀 떨어졌고 이거는 예, 정치 똑같고 그리고 큰 변동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가동률은 예, 91%.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 증가가 23억.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계정 대체를 해준 거. 수주 상황을 보니까 주요 판매 업체의 특성상 통상 한 달 정도 주기로 필요 물량이 발주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수시로 추가 물량이 발주되고 있어서 수주 상황의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 예. 파생 상품 그 부채가 파생 상품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당사가 통화선도 계약 중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경영상의 주요 계약은 화이 바이오메드 지분 투자. 이게 뭐 당뇨 렌즈 개발하는 그 회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비용 후 인식한 경상 개발비는 18억, 전반기에는 16억. 이며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연구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자산 처리하지 않고 그렇죠? 비용 처리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만큼 경상 연구 개발비가 더 전년도보다 더 2억 정도 더 많이 나갔잖아요. 이게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직 성과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당뇨 뭐 그런 부분들 성과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비용이 이미 지금 비용으로 이미 다 처리했어요. 만약 그게 어떤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이미 비용은 다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순수하게 어떻게 돼요? 이제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무형자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개발을 좀 진행하는 회사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보니까 지금 국내 같은 경우 보니까 2013년 그 수지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존슨앤존슨에 이어 국내 시장 점유율 2위. 그러니까 지금 인터로조가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예요. 지금 2위. 그리고 글로벌 비전 케어 선도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2017년도 세계 렌즈 시장 규모 2위인 일본의 대형 콘택트 렌즈 전문 유통회사인 호야와 협업을 통해 기존 중동 및 유럽 등 각 대륙별 지주 기반의 공구 이함과 동시에 아시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동 쪽은 어때요? 지금 미국과 좀 안 좋아서 좀 약간 지금 주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동 쪽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이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수출하기에도 애매하잖아요. 이쪽은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고. 자, 일본은 어때요? 지금 이게 호야 이게 전문 유통회사란 말이죠. 유통회사인데 뭐 2017년도 이제 말에 이걸 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유통회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상황을 지켜보잖아요. 이게 가면 바로 막 주문을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뭐 좀 어느 정도 좋다. 시험 판매를 해봐서 반응이 좋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제가 봤을 때 2019년도부터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 이 회사는 그래서 인터로조는 2019년도부터 관찰해 보시라. 그리고 아까 그 연구개발 그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2019년도부터 이제 계속 관찰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좀 장기적으로 관찰해 보시고 제가 2019년도에 관찰하는 회사가 옛날에 그 우진인가요? 그 좀 기억이 잘 안, 우진 그 일본 방사능 예 그쪽 그 뭐야 설비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뭐야 그때 성능 검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날짜를 꼭 이렇게 적어서 관찰 대상 날짜를 적어서 그 날짜를 꼭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때 그 날짜 되면 이 회사 관찰하기로 했지. 그렇다면 잊어버리거든요. 참 이런 부분도 이제 관찰 한번 해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은 한번 대략적으로 볼게요. 지금 주석은 왜냐하면 지금 3분기 때 한번 사업 보고서로 자세하게 보시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재무상태표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위주로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사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재무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매출 채권 보면 지금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회수 가능한지 관찰해 보시라는 거 한번 3, 4분기 사업 보고서 관찰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이 매출 채권의 통상적인 회수 기간이 60일에서 150일이다. 그러면 60일에서 150일이라는 거.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정기 말에 대손충당금이 단기 초에 오잖아요. 그리고 설정이 플러스인데 이게 가로쳐진 것은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환입이 됐다는 거예요. 환입이. 예,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기말 금액 충당금이 저 줄었네요. 그리고 보기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연령 분석법이라는 거죠. 보통 60일. 이때 보통 60일에서 뭐예요? 150일. 150일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보통 이 정도 정상적인 회수가 되고 이때는 이제 어때요? 설정률이 좀 많겠죠, 높겠죠, 높아서 이제 이렇게 설정했다는 거고. 딱 보면 예,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보면 어때요? 지금 30억 정도 증가했어요,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3분기, 4분기 때 자 이게 밖으로 나가는지 매출로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 회사는 급하게 투자할 게 아니에요. 관찰을 오래 하셔야 돼요. 이 회사는 차입금 있고 환불 부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설명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어때요?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원가율이 지금 좀 더 증가했죠. 그렇죠. 매출 원가율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 회사가 전 반기에 대비해서 매출 원가 상품은 뭐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매출 원가가 좀 매출 제품 매출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원가율이 높아졌어요. 원가율이 높아졌고 인건비도 어때요? 지금 판관비에 속한 인건비, 판관비에 속한 인건비는 사무직 직원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인건비는 어디에 있냐면 매출원가에 있어요. 매출원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조 그 뭐냐면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들 인건비는 이 매출원가로 가요. 원래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시를 안 하잖아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생산직 직원들의 인건비, 뭐그 공장의 감가상각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매출원가에. 지금 그래도 판매비와 관리비에서는 그래도 급여가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나머지 포장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경상개발비가 증가했어요.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수출 비용이 감소했어요. 수출 비용이 그만큼 수출이 뭐예요? 좀 부진하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잠깐만요. 네, 이게 법인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원재료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차지하지 않고 이게 인건비가 한 38% 차지해요. 그리고 유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합치면 한 46%. 따라서 고정비가 거의 50%가까이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큰 업체다. 그래서 매출이 중요하다. 매출을 잘 관찰을 해보시라. 그냥 심플하잖아. 이 회사 관찰하는 것은 뭐 우리가 건설회사 관찰하려면 뭐 현장별로 다 쫓아다니면서 관찰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매출 하나만 관찰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심플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도 상장 폐지될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냥 이런 회사들은 재무 비율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수록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을 좀 더 리스크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매수할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속상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러한 관찰을 좀 하시라.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이 회사는 심플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재무 분석을 아주 뭐 고차원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매출만 관찰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 그 재무 상태표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재무 비율도 좋고 순현금도 많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자, 이 회사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의 대응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요. 지금부터. 그럼 이 회사의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운이 좋아서 또 능력이 있는 기업일 수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일 수도. 근데 운이 좋아서 성장한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매출이 이렇게 정체됐을 때 얼마나 이 기업이 능력 있는 기업인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냐 이걸 잘 관찰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아까 일본 유통업체와 협업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유통업체가 한번 이제 계약한 지 1년 됐으니까 이제 정도는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그 맛보는 시간은 간보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어떤 반응도 나올 거니까 이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이쪽으로 매출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뇨 기능성 렌즈도 관찰 한번 해보셔야 되고 아까 10년간의 성장 스토리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문제를 이겨낸다면 내실을 다지면서 그렇죠. 내실도 다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 부분 어떤 제조의 어떤 혁신을 좀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위해서 매출이 떨어질 때는 회사들이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많이 내실을 다진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이겨낸다면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내실을 다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장기적으로 관찰 한번 하시면서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관찰할 때 심플하잖아요. 심플하기 때문에 매출만 관찰하시면 돼요.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